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도 아마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자로 살아도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가? 물론 지금 청자년 선생님들께서는 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작년 선생님들께서는 좀 이런 질문을 좀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부자로 살아도 되는가? 대답하지 마시고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네, 교회의 오랜 전통은요, 청렴한 삶을 로마 카톨릭 때부터 청교도 때까지 뭔가 이렇게 쭉 이어져온 하나의 뭔가 신앙의 덕목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조가 지금 우리 교회까지 흘러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뭔가 되게 검소해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막 부자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내가 막 제네시스 지구공 프로옵션을 탈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뭔가 교회 올 때 그거 타고 오면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올바르게 걸어가지고 올바르게 여러분이 취득한 거라면은 감당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안에는 뭐지? 하는 약간 그런 시선이 있어요. 나나 다른 사람이나. 자, 그럼 우리는 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감리교인이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이 하나 읽어주세요. 하나,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둘, 할 수 있는 한 저축하라. 셋.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어라. 여러분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고요. 많이 저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데요,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뭐라고요? 셋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셋, 시작.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어라. 네, 옆 사람을 보실까요? 여러분이 본 거 옆 사람한테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좀 추가를 했어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이 투자는요, 꼭 뭐 주식이나 코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입니다.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개발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는 투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투자가 강요되고 있죠. 우리 노동소득으로 집 살 수 있나요? 못 사요. 우리 한 30년 이내로 살 수 있을까요? 왜냐면 더 올라요. 못 사요. 그래서 특히나도 2030 청년들한테는 투자가 거의 필수가 되고요.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근데 청년들뿐만 아니라 40대, 50대, 60대, 70대 다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투자를 해도 되는가? 네. 더 나아가서 주식, 코인, 복권, 부동산 등등 그리스도인은 주식을 해도 되는가? 저는 주식 하거든요. 주식 하는 분 계신가요? 네. 코인 하시는 분, 네. 부동산 하시는 분, 복권 사시는 분 저 가끔 사요. 저 복권 사서 연금 복권 사는데 계시는군요. 근데 저는 복권을 사고요, 확인을 안 해요. 저는 왜 사냐면은 복권이 딱 사서 야 이거 1등 되면 뭐하지? 야 이거 1등 되면은 야 로또 1등이면 10억인데 여기서 5억은 어디에 넣고 4억은 어디에 넣고 막 이렇게 하고서 확인을 안 해요. 왜 확인 안 할까요? 안 될 거라니까. 그냥 그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요, 우리는 다 작게 혹은 크게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죠. 그렇죠? 금리가 있고 금리 그런 수당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뭐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건요, 가치관인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 주식 같은 경우에 내가 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나?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제 친구들이, 저는 몰랐는데 먼저 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게임스탑이라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창 이렇게 아시는 분 계세요? 게임스탑 사태? 네, 몇 분 계시는데 그때가 친구가 그때 한 2천만 원을 벌었대요. 미국에서. 근데 그거 듣고 나니까 제가 순간 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저 빼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친한 애들이. 그래가지고 뭐지? 해서 제가 그때 돈을 모아서 정말 힘들게 모았던 300만 원이 있었어요. 그거를 일단 카카오에다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450원이 된 거예요. 네, 300만 원에서 450만 원, 장난 아니죠?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때부터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했을까요? 핸드폰을 봤죠. 오늘은 얼마가 올랐고 오늘은 얼마가 떨어졌고 그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점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저는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전사님 뭐 그때 번 걸로 하나요? 에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좀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스스로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돈을 맡아서 대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하는 것과 아버지가 맡기신 걸로 하니까 무게가 다른 거예요. 함부로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아버지가 거의 몇십 년 동안 힘들게 모아온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건데, 근데 이거를 그때 왜 하게 됐냐면 처음에는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겼는데 너무 금리가 짠 거예요. 뭐 1% 이러니까. 그러다가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 나 실은 모아둔 돈으로 뭐 하고 있어 하니까 아버지가 반대할 줄 알았는데 또 해보자 해가지고 아버지랑 이렇게 하고 있어 한 2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왜 이렇게 주식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나도 왜 주식을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투자를 할 때 왜 투자를 하지? 왜 투자를 하려고 하는가? 질문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질문을 받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종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하시려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의 부를 나눌 수 있는가? 우리의 투자는요, 뭐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나의 부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막 주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흘려 보내라고 주시는 것처럼 저는 자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내 거다, 내가 이렇게 잘해서 부자가 됐어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해야 될까요?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 친구들이 먼저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게 그중에 코인을 한 친구도 있고 주식을 한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들의 소득 얼마를 결식 아동을 돕는다거나 자기가 번 돈으로 교회 수리를 한다든가 헌금을 한다든가 막 저희들 오늘 막 밥을 사준다든가 굉장히 의롭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산은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두 가지 기업을 갖고 왔거든요. 하나는 애플이고요,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왜 갖고 왔냐? 얘네가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커요. 애플이 한 2조 8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마소가 한 2조 4천억 달러가 돼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얘네들이 막 엎치락뒤치락을 했어요. 그래서 마소가 1등 먹고 애플 1등 먹고, 그래서 두 기업을 가져왔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네이버에 치면은 애플이라고 치면 딱 나와요. 뭐 나스닥 증권거래소가 뭐야 하는데, 애플이 상장돼 있는 그런 미국의 거래소 이름이에요. 그리고 177 나오는 거는 주가예요. 그리고 전일 종가, 고가 나오고 또 나오는데, 이렇게 좀 일단 여러분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 혹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최소한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전 세계에서 이 기업이 얼마나 큰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알아보실 때 그냥 사나요? 꼼꼼하게 다 따져보시잖아요. 보일러는 어떻고 세탁기는 어떻고, 만약 있으면은 이게 체감은 어떻게 들고. 근데 우리는요, 왜 투자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누가 좋대? 진짜? 사볼까? 여러분, 집 그렇게 안 사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또 보면 이게 뭐냐면요, 애플의 주가 추이와 자사주 매입이 있는데, 주식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애플 같은 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요. 얘네들이 이제 액면분할을 계속해요. 예를 들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 40만 원 된다. 여러분, 10만 원짜리 사는 게 쉬울까요? 40만 원짜리 사는 게 쉬울까요? 10만 원. 그러니까 주가가 성장하다 보면 좀 오르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일반 투자자들이 기업을 사기 부담이 돼서 그걸 액면분할을 시켜요. 예를 들어 40만 원짜리를 10만 원으로 4개를 쪼개요. 그러면은 40만 원짜리 하나 사기 부담스러웠던 사람이 10만 원짜리 하나 좀 살 수가 있죠. 이렇게 주가를 쪼개는데, 그러면 여기서 주가를 쪼개면서 벌어지는 것 중 하나가 시중에 주식이 많이 풀리게 돼요. 희소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을 함으로써 이 기업이 시중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자기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태워요.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이라고 해가지고 시중에 흩어져 있는 주식을 사가지고 태워요. 그러면은 주식 수가 줄어들겠죠? 그럼 희소성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그러면 이 주식도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애플이 잘하는 게 그거를 잘해요. 얘네가 1년에 거의 100조 원씩 자사주를 사들여요. 그러니까 애플이 저는 실적 발표할 때 매 분기마다 챙겨보거든요. 그럼 이번에 실적 발표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내려가는 거고 저기 녹색으로 보이죠? 녹색이 올라가는 건데 빨간색이 많죠. 근데 애플이 실적 발표 후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자사주 소각을 또 얘네가 매입을 한 100조 원 정도 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도 얘네가 자사주를 매입을 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한 주의 가치를 올려주니까 주식이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왜 이걸 얘기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이 기업이 주주 친화적인 기업인가, 배당을 많이 주는가, 자사주로 소각을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큰가. 여기 보면요, 애플의 지역별 순 매출이 나와요. 아메리카, 미국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가 유럽이고요. 세 번째가 중국이에요. 단일 시장으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크죠. 쭈쭈쭈 나와가지고 토탈 보시면은 97,000에서 94,000으로 감소를 했어요. 매출이 감소를 한 거예요. 밑에 보면은 카테고리별인데 아이폰하고 서비스, 뭐 애플 원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서 다 내려왔죠. 저는 애플 기기를 6대를 쓰거든요. 맥북과 패드와 핸드폰과 워치와 에어팟까지 하면 8대예요. 근데 여러분 애플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 대로 끝나나요? 안 끝나죠. 어느새 핸드폰을 쓰다 보면은 아이패드가 있고요. 아이패드 쓰다 보면은 뭐 애플워치, 에어팟, 저기 뭐야, 맥북까지 점점 갖추게 돼요. 이게 애플이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굉장히 뭐랄까 무서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개미죠. 그래서 저희가 장난으로 그래요. 예수님도 재림하시면 애플 쓸 거다. 연동성이 너무 좋았어. 반대로 아까 1교시에 삼성가 이 수업을 들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완전 그냥 다 삼성으로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도 삼성, 시계도 삼성, 노트북도 삼성, 패드도 삼성, 심지어 집에 있는 뭐 세탁기, 냉장고, 가전제품이 다 삼성이어서 핸드폰으로 조작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죠. 네,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시려면은 우리 실생활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왜 애플 얘기를 하냐면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러분 절대로 와 오늘 수업 들었는데 전사님이 애플 좋대. 전 살아본 적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예시를 들기 위해서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업을 갖고 온 거예요. 투자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선택은 여러분이시고요. 책임도 여러분이 지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뭐 얘기가 여기까지 갔죠? 순간 까먹었는데 네 애플이 투자를 할 때요 여러분의 그런 실생활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친숙한지. 커피 마실 때 어디로 가죠? 스타벅스 가죠. 메시지 보낼 때 뭘로 보내죠? 검색할 때 뭘로 검색하죠?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어디서 만들었죠? 구글. 유튜브 누구 거죠? 구글. 여러분이 신발, 뭐 나이키, 아디다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요 누가 좋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을 잘 보세요. 익숙한 기업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공부를 해보세요. 저는 보니까 애플에 딱 관심을 갖게 돼서 유심히 봤어요. 근데 10대부터 20대까지는 웬만하면 아이폰이 많아요. 특히 여성들이 많이 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10대, 20대 거의 60, 70%가 다 아이폰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계속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애플에 대해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이 이런 뭐랄까요 성장성을 갖고 있고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면만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면은 아까 말했듯이 제가 처음에는 아이폰 한 대로 시작해서 이 기계가 6대가 된 것처럼 이 생태계에 한번 빠져들면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죠? 그러니까 애플의 장점이고요. 전 세계에서 10억 명 이상이 애플 기기를 써요. 그러면 얘네 부정적인 면은 뭘까? 뭐냐면요. 중국 의존도가 너무 커요. 아이폰, 맥북, 뭐 패드 등등이 중국에서 거의 90% 이상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공장을 뭐 베트남이나 인도로 옮기고 했는데 이거 아마 자리 잡는데 5년에서 10년 걸릴 거예요. 만약에 이 안에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중국 측에서 뭘 규제를 세게 때린다. 그러면 이제 애플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요. 세계 흐름까지 보셔야 돼요.
집 살 때 다 보잖아요. 여기 시세가 얼마고 막 여기에 뭐가 있고 막 이 근처에 병원이 있는지 다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정말 적어도 다른 사람 앞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브리핑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그게 올바른 투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업을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 컴퓨터 키시면은 맨 처음에 뭐라고 되죠? 윈도우. 윈도우가 마이크로소프트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회사에서 뭐 쓰시죠? 엑셀 쓰시죠? 어디 거죠? 얘네 거예요. 그리고 워드 지금 뭐 아래 한글보다 워드 많이 쓰죠? 워드도 얘네 거예요. 그러니까 마소도 시총이 2위인데 얘네는 또 애플하고 다른 게요. 배당을 많이 줘요. 배당금이란 그 예금 금리와 같아요. 예를 들어 뭐 1%다. 1,000만 원에 1%면 얼마죠? 10만 원이죠. 예를 들어 은행에서 이렇게 주는데 얘네도 배당이라고 해서 1년 토탈 해가지고 배당금을 줘요. 근데 마소는 좋은 게 전 세계 시총 2위 기업인데 배당금 1%나 줘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아까 애플은 자사주를 많이 속아간다고 했잖아요. 얘네는 반대로 배당을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애플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한 주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그리고 장점이 되게 많은 게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요. 여러분 다 플러스죠. 매출에 보이시죠? 333 황금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돼 있는 거예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애저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뭔가 기업용 엄청난 클라우드가 있는데 아마존이 1위고 마소가 2위예요.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시장은 엄청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소가 여기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성 비즈니스 아까 말한 오피스 365 엑셀. 여러분 우리가 엑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마소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더 개인화된 컴퓨팅이 뭘까요? 윈도우랑 엑스박스라고 되게 저도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꽉 잡고 있는 게임 시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세 개의 분야에서 돈을 골고루 쓸어 담으니까 예를 들어 뭐 365 쪽에서 수익이 좀 빵빵한다. 그러면 클라우드 쪽에서 걷어가고 이런 식으로 수익 구조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얘기하냐?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삼성전자를 투자한다. 그럼 그냥 삼성 좋아서가 아니라 이 삼성이 어디서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리스크가 있으며 주주 친화적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거고요. 긍정적인 면은 뭘까요? 수익 모델이 견고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이 부분에서는 애플보다 더 안정적이긴 해요. 애플이 돈을 많이 벌지만 마소는 고정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챗 GPT 한창 막 했잖아요. 근데 여기 가장 수혜를 본 기업이 두 개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라는 그래픽 카드. 근데 원래는 엔비디아랑 테슬라도 준비하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두 개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챗 GPT도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구글에 그런 크롬이 있는 것처럼 마소에는 빙이라는 검색 엔진이 있거든요. 이게 전 세계에서 빙 점유율이 8%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 챗 GPT를 넣으려고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다 뭔가 궁금한 거를 이 빙에 가서 검색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 모델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부정적인 면은 뭘까요? 재미가 없어요. 한국인은 어떤 민족이죠? 전투 민족이죠. 한국인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뭘까요? 테슬라예요. 테슬라 왜 많이 있을까요? 재밌거든요. 슈. 올라갔다가 버스가 한마디 하면 내려갔다가 또 버스가 한마디 하면 올라갔다가 저랑 안 맞아요. 테슬라는.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저의 투자는 뭔가 이렇게 느리지만 천천히 안전한 게 저희 투자더라고요. 근데 좀 공격적인 성향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향에 맞게끔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주가가 마이크로소프트도 되게 월봉으로 보면은 2000년대부터 쫙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요 주 단위로 쪼개서 보잖아요. 진짜 재미없어요. 이래요. 그리고 지금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딱 세 번째 CEO거든요. 빌 게이츠하고 두 번째고 세 번째인데 빌 게이츠 때까지 올라갔다가 두 번째 CEO 때는 거의 한 10년을 정체였어요. 그리고 사티아 나델라가 딱 CEO가 되는 순간 쫙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안전한데 더럽게 재미가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안전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부정적인 면 하드웨어의 부재 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봐요. 왜냐면 소프트웨어 기업이니까.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최대 장점이 뭐죠?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둘 다 갖고 있어요. 저 지금 아이폰으로 조작해가지고 이거 맥북 연결해서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편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죠.
투자인데 왜 불안할까? 그쵸? 문제죠. 아니 분명 나는 다른 거 주식 투자인데 왜 불안할까? 왜냐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공부하지 않는 투자는요 투기고요, 도박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게 죄까지 연결이 돼요. 자, 여러분 왜라는 질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라는 질문.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주식을 왜 하지?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뭘까? 아까도 말했듯이 감사하게도 제 친구들이 저 이걸 잡아줬어요. 1년 동안. 야 너무 오른다고 해서 막 올라타지 마. 야 그거 좀 뭐 약간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실험목 시험 보기 전에 그 해 1년 동안 6개월 동안 매일 2시간 같이 공부했어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6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더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이제 수련목 공부해야 되지 않아? 집중해야 되지 않아? 아 그러네. 저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돈이 관련되어 있는 건요 어느 좀 이게 아시겠지만 돈이 관련되어 있는 거는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투자가 위험하냐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그런 투자는 위험합니다. 내가 봤을 때 너나 근데 잠이 안 와. 막 미칠 것 같아.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고 싶으면 조금만 하세요. 왜 인생은 한 방이야. 여러분 한 방 하다가 여러분이 한강 갈 수 있다니까요. 골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방에 성공해서 투자에 성공한 사람은요 10만 분의 1도 안 돼요. 유튜브에는 그런 사람들만 나와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는가? 왜 이 주제를 하려고 하는가? 끊임없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전 지금도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요? 왜냐면 저도 당연히 있죠. 아니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아직 목사가 될 텐데 물론 저는 주식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떳떳해요. 네, 제가 뭐 부정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저도 한 명의 청년이거든요. 저도 아무리 막 노동소득으로 집 못 사요. 저도 대비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럼 나는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할까?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 친구들 중에서는 자기가 번 소득을 가지고 나누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결식 아동들을 돕거나 올바른 투자인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끊임없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굳이 뭐 해야 되나? 필요성을 못 느끼면 안 해도 돼요. 피곤하거든요. 왜냐면은 나의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쪼개서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보시고서 굳이 내 지금 삶의 환경이 나의 그런 자산 여력이 굳이 주식을 안 해도 된다. 그럼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하려는 게 정말로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지금 삶이 넉넉한데 단순히 돈을 더 벌고 싶어서 하는 건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투자는요 저축과도 같다고 봐요. 우리도 이 은행에다가 돈을 넣고서 금리가 있잖아요. 금리 오르면 돈을 받잖아요. 원리로 보면 같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이걸 막 죄악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할 수밖에 없다면은 올바르게 어떻게 해야 되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투자. 야 누가 그랬는데 이 종목 오른대. 야 이거 대박이래. 믿지 마세요 여러분. 네. 믿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 다들 돈 날리고요. 다들 진짜 인생 속된 말로 착살날 수 있습니다. 야 누가 오른대 믿지 마시고요. 감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죠. 그냥 우연찮게 무슨 주식을 살까 봤는데 이름이 괜찮아. AI가 들어가고 뭐 GPT랑 뭐 다른 애들은 뭐 GFT 뭐야 이거 짝퉁인가? 뭐지? 해가지고 감으로 투자를 하는데 하지 마세요. 공부하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뭔가 이거 뭔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일단은 한 주만 넣어보세요. 한 주. 저도 제가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큰 거. 저는 안정적인 투자해가지고 근데 저는 한국 주식은 저랑 안 맞아가지고 안 해요. 원래 한국 주식을 하다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미국 주식으로 넘어갔는데 뭐가 더 좋은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약간 미국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되게 안정적으로 투자해요. 시총 1위부터 10위권 안에 있는 기업만 투자하거든요. 근데 단점이 뭘까요? 재미가 없죠. 장점이 뭘까요? 떨어져도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뭐 이거는 시장이 이래서 그렇지 오르겠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B2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빚내서 투자하는 거는 죄입니다. 빚내서 왜 투자를 해요? 여러분
빚내서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극히 일부예요. 그리고 저도 유튜브도 많이 봤는데 뭐 마이너스 통장 저도 즐겨본 유튜브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그걸로 막 투자하지 아니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감당할 수 있으세요? 원금 손실 감당하시고 대출금리 계속 오르는데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감당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다가 책임은 근데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빅투를 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아, 하나님 왜 이래요? 왜 하나님이 따져요? 여러분이 잘못한 건데 투자를 하실 때는 그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빅투 절대 하지 마시고요. 유혹이 있으시면은 저도 하니까 찾아오세요. 제가 정신 차리게 해드릴게요. 정신 차리게. 왜냐면 저도 빅투를 할 뻔했어요. 저는 그 아버지랑 자산을 관리하는 게 작년에 미국장이 거의 3, 4월 빼고는 다 하락장이었어요. 그런데도 손절을 안 하고 버틸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세요? 빅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묵혀놔도 그냥 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다시 장이 좋아가지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 뭐라고 했냐면요. 분할 매도하고 있어요. 한 번에 팍 올라서 야 너 좀만 더 오를까? 아니요. 욕심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전량 매도했는데 올랐어요. 와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우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운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 원칙이에요. 저는요 지금도 주식을 살 때는요 분할 매수를 해요. 하루에 막 몇천 원짜리 기업이 또 있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거 하루에 하나씩 사요. 떨어지도 오르는 거네. 하나. 그러면 리스크가 덜하고요. 팔 때도요 한 번에 확 파는 게 아니라 하나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됐을까요? 안 됐어요. 처음에 야 오른데 어따 이게 빡 내려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갑자기 3분의 1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아 형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니까 아 뭐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네가 투자한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니까 오를 거야. 근데 정말 그 형 말대로 종목이 괜찮다 보니까 시총 그래도 10위 안에 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르더라고요. 뭘 말하고 싶냐?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B2 하면 된다 안 된다? B2 하면요 여러분 한강을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B2를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B2를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코인에 대해서 원래는 제가 코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 친구 중에 코인 전문가가 있거든요. 2017년에 비트코인 한번 딱 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코인을 들어가가지고 이 친구가 결혼 앞두고 있었는데 결혼 자금과 신용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너스까지 갔네요. 이 친구가 어떡하죠? 결혼 앞두고 있는데 근데 둘 다 제 친구예요. 네, 제 친구 둘이 결혼하는데 이 친구가 진짜 한강을 갈 뻔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코인 전문가인데 감사하게도 거기서 잘 이렇게 잘 이겨내가지고 지금 굉장히 투자 가치관도 딱 바로 세워져 있고요. 올바르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번 걸로 교회 수리 다 하고요. 네, 자기가 번 걸로 막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데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될까요? 한 100만 명 중에 한 명 될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코인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주식은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위험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주식도 위험자산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좋은 점이 제도권 안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상장 폐지 되기 전에 먼저 공시를 때려요. 이거 상장 폐지 된다. 그 안에 정리해도 되고요. 뭐 상장 폐지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막 돈을 좀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코인은 그런 게 없어요. 세금 안 내죠? 물론 지금 뭐 세금으로 하려는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국은 어려울 것 같아요. 세금을 안 내다 보니까 제도권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투자자 본인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코인은 초하이 리스크, 초하이 리턴이다. 벼락부자 혹은 가정 파탄이 난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위험해요. 또 제 친구가 말하기를 지금은 약간 코인 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청년부에 이 친구 한번 부르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투자에 대해서 뭔가 경험했던 거를 그냥 같이 나누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만약 코인을 하고 싶으시면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자유니까 하지 말라 이건 아니고 안전하게 하세요. 코인은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저한테 전도사님은 의견 어때요? 저는 약간 비추. 저는 저예요. 저는 비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이든 코인은 제일 좋은 거는요. 나의 삶에 지장이 가는 만큼 거기다 붙지 마세요. 돈을 잃으면 조금 마음 아프겠지만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한 피치를 쓸 수 있는 게 200만 원이다. 다 쓸 거 다 제한.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투자하세요. 무리해서 400, 500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은 괴로움은 여러분만 괴로우세요. 여러분 투자 5년 하고 말 거예요? 저는 80세까지 살 거거든요. 더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저는 45년을 투자할 수가 있어요. 경팔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지금이야 이 작은 100만 원, 2만 원, 200만 원이 10년, 20년 투자하다 보면 그거 멈출까요? 계속 늘겠죠? 여러분 길게 보세요. 왜 우리가 한 방을 하죠? 짧게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경우는 되게 위험하다는 거를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지 않는 투자는요 도박과 투기예요. 왜라는 질문을 여러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부를 쌓았을 때는요 나눌 줄 알아야 진정한 투자입니다. 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흘려 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돈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웨슬리도 말했잖아요. 많이 버세요. 많이 저축하세요. 뭐라고요? 많이 나누세요. 저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열심히 투자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부자 되세요. 열심히 도우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전하게 투자해서 번 돈으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돈만큼은 그러지 못할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돈이 있으면은 아 이거 그냥 내가 쓸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투자는 올바르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공부하시고요 많이 버시고요 많이 나누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네, 옆 사람 보면서 많이 공부하세요. 많이 버세요. 네, 많이 나누세요. 네, 네 여러분 그렇게 좀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코인을 안 하냐면은 도지코인이 한창 뜰 때 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으로 막 결제 가능하다 해서 5만 원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2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5만 원인데 감당이 안 되겠는 거예요. 막 계속 주식은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멈추게 얘는 안 멈춰요. 24시간 풀로 돌아가거든요. 보고 있으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차트가. 그래가지고 저는 나는 안 맞는 거다. 여러분도 만약에 투자 생각이 있으시면요 제일 좋은 거 선물 후공이라고 있거든요. 먼저 물려야 공부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 한 번에 넣지 마시고요. 10만 원만 넣어보세요. 10만 원만 넣어도요. 그 들어가는 순간 이제 파란불이 뜰 거예요. 그러면 내려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 기업이 이런데 왜냐면 사람이 물려야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해요. 관심 있는 기업은 조금 넣어놨다가 공부를 계속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게 약간 죄악시되거나 그런 거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 종목 추천 받지 마세요. 종목 추천 받지 마세요. 저 친구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정작 물어봤는데 친구들이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받을 수는 있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는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공부해서 제가 내린 결론이지 여러분의 답이 아닌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은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맹신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하나님을 그냥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것을 듣고서 나의 삶에 적용시켜야 그게 나의 믿음이 되는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제가 어떤 종목 투자할까요? 하나는 확실해졌죠. 네, 말하지 마세요. 하나 확실해졌죠. 근데 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적어도 여러분이 마이크를 주어졌을 때 적어도 10분 정도는 다른 사람 앞에 브리핑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여러분의 것이고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자산 관리라고 하고 주식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번 시간에는 질문을 안 받았는데 뭐 제가 뭐 답변을 드릴 거 없는데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네. 혹시라도 투자하실 때 좀 마인드에 대해서 고민되시면은 오시면 제가 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 중에 네. 제일 와서 머리에 탁 박히는 게 네, 투자의 마인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네. 모든 투자자가 네. 본봐야 될 마인드. 기본적이고 최종적인 지표네. 네, 맞습니다. 그거 한 가지 배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얻어 가시는 게 있으면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마인드예요. 왜라는 질문 항상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주식을 아니 여러분.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계속 마이너스라서 네. 올랐네. 네. 네, 여러분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 올랐어, 왜 올랐어?